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후치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자, 이제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 먼저 강의에서는 이제 수능 위주로 이제 해석하는 시기라면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고3 애들 학생들 그 내신 때문에 또 1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프린트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중에 빈칸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예, 집중력을 위해서 강의 도중에 같이 그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을 적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전후치전 보겠습니다. 줄거리를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천상 선동이었던 전우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원래 천상에 있던 우치네요. 그러니까 지상 세계와 천상의 세계로 이원론적으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고려 말 전운호와 최씨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우치는 여자로 변신한 여우에게 호정은 이제 구슬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고 천문지리에 통달하게 되고 또 세금사라는 절에서 구미호를 징치하고 또 천서를 얻어가지고 온갖 술법 조화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우치는 도술을 부릴 줄 알죠. 임금을 희롱하는 장면, 또 악한 벼슬아치와 염준 같은 도적의 무리, 그렇죠? 탐관오리나 또는 사악한 도적의 무리를 혼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도 도와줍니다. 그렇죠? 또 나라에 공을 세워 벼슬을 얻기도 했지만 주변 신하들의 영모혐의를 받게 돼가지고 모함으로 조정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든 또 친한 벗이 있었어요. 그 친한 벗을 위해서 또 상대 여자, 이 도술로 현혹하다가 이제 과부였거든요. 수절할 과부를 이 도술로 현혹해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결국 강림도령에게 훈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웅이긴 하지만 다른 영웅과 달리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또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도 역시 또 집니다. 그래서 굴복 당한 후 서화담을 따라 신선의 돌을 닦기 위해서 영주산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면에서. 그렇죠? 예. 자, 핵심 정리로 가십니다. 1번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전우치의 권력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의로운 활약을 보이는 그런 영웅입니다. 배경은 조선시대고요. 조선 땅입니다. 송도나 한양 등이 이제 나오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개성이 뚜렷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 또 영웅적이면서 사회 비판적, 또 도술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고요. 이 소설의 의의는 조정의 부패와 무능, 또 백성들의 고통을 고발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소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갈래는 이제 쭉 고전소설, 군담소설, 사회소설, 도술소설, 영웅소설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설상 특징 중요하죠. 조선시대에 실존했습니다, 이 전우치가. 실제 인물이고요. 이 인물의 생애, 즉 내력과 행적을 소재로 해가지고 또 기록과 민간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적강 모티브죠. 예.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죠. 또 도술 모티브 등이 반영돼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 또 조선 왕조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영웅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예. 또 홍길동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사회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풍자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회 혁명적 사고를 보여주는 그러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주인공 전우치 행적이 여러 개의 독립된 사파적 나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고요. 독립된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된 홍길동전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요. 또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한다든가 악인을 징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합니까? 도술로서만 유일하게 해결하죠. 이제 그게 좀 한계이고요.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조력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도술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즐거움도 주고 대리만족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파가 연결고리로 도술을 사용하면서 연결하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인공의 한략상을 통해서 당대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고요. 또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예, 계층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이라는 거. 또 대본 행동이 이제 불의한 자를 이제 징벌하고 죠. 징계하고 또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주인공이요.
또 작품의 그 말미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임금의 관직 임명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근데 또 이런 거라든가 또 친한 벗을 위해서 수절하는 이 과부를 또 어때요? 해절시키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품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가진 의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인물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전우치 주인공은요, 약자의 편이고요, 원한을 해소해 줍니다. 이 약자들을. 또 지배계층과 계층 간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임금과 왕현이를 어때요? 도술로서 대처하고 또 인명을 소중히 여겨서 살생을 안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시면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왕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왕현이. 자, 왕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도승지입니다. 승정원 도승지예요. 전우치에게 원한을 품게 되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 전우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굴복하고요. 반성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태도의 변화를 보이죠. 또 임금은 어떻습니까? 전우치를 나라를 위협하는 요괴로 인식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셨죠?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수절 과부인데 자결하려고 하는 억울한 피해자죠. 자신의 일을 전우치에게 하소연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중은 어떻습니까? 약자를 농락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악한 사람이죠. 전우치가 도술로 징계해버리죠. 예, 이런 면에서 통쾌함을 맛볼 수가 있네요. 독자들이. 또 이제 이 작품은요,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시간의 이동과 아울러 공간의 이동도 나옵니다. 산에서 악한 세력을 징벌했죠. 바로 중 같은 사람들. 또 대궐안에서 어때요? 권력자에 대해서 저항하죠. 그렇죠? 임금, 그렇죠? 또 내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원한, 즉 누굽니까? 왕현이에 대한 원한, 이거에 대해서 복수하러 나오는 장소로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사건 전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을 이제 대비를 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사회적인 장애와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도술로서 성공을 거둡니다. 두 소설이요. 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죠. 또 부정한 관리를 징계하는 그런 통쾌한 모습은 이제 공통점입니다. 또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세계로 사라지죠. 이상국을 건설한 홍길동전이라든가 전우친 또 서하담 따라서 산으로 이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이 더 중요한데 전우치전은 이제 사파입니다. 이게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파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홍길동전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이 전우치전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 또 전우치전은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전우치가요. 아셨죠? 개인적인 복수를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홍길동전은 오로지 국가적 차원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상국을 건설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 이런 거. 또 우리 전우치전은 어때요? 즉흥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홍길동은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다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우치전은 어떻습니까? 서하담에 굴복당하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만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어떻습니까?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완성했죠. 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또 사파 병렬식 구성이면 우리 홍길동전은 유기적인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거 아셨죠? 네, 이런 차이점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및 구절풀이로 가시면 첫 내용을 자른다면 이제 도술로 악한 중을 징치하는 전우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정신을 차리자 까닭은 여기서 까닭의 의미는 뭡니까? 자결하는 까닭이 뭐냐라고 이제 전우치가 묻는 장면이고요. 또 여기서 중은 남편이 살았을 때 친하게 지냈거든요. 중을 의심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첩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수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다. 이 돌아가신 날은 이제 기일입니다. 기일. 아셨죠? 이 첩이라는 단어는요. 과거 예전에 결혼한 여자가 윗사람을 상대해서 자기를 낮추던 그런 1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결혼한 여자예요. 수절이란 말 나오죠. 수절은 정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절에 가서 제를 올리자며 이제 꼬시는 장면, 유혹하는 장면이죠. 유인하는 장면. 간절히 청했다, 이 중이. 이 중을 의심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제는 죽은 이를 천도하는 법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중이 여자를 위인하고 있고요. 이 여자가 실현을 당하는 그런 경위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전우치에게요. 또 나를 겁탈했다. 겁탈이라는 건 뭐니까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제 겁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도 하나하나 눈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이 좀 나실 때는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겁탈이라는 단어는 그냥 막상 머리는 떠오르지만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겁니다. 일부러요. 아셨죠? 예. 그 수절과 타락한 중 모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제 타락한 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소설에 이 모티브가 여기서 따온 거고요. 수절도 역시 수절하는 모습 이런 우리 추장전 같은 데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치는 산에 올라가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큰 남자가 있고 뭐 중놈이 있다 뭐 하면서 진원. 자, 요 진원은 뭡니까? 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우리가 이 작품 안에서 볼 때 비밀스러운 어구를 막 중얼중얼 하면서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그 중이 변하여 전우치가 됐다. 이건 뭐야? 여자를 겁탈한 중을 응징하기 위해서 도술을 부려가지고 변신술로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침 포도총에서 이런 걸 볼 때 이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할 건 마침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우리 고전 소설은 필연성보다는 우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죠. 우연성이죠. 예. 고전 소설에서는 때마침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찰이 왔어. 기찰이란 말은요. 과거에 예전에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위를 검문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야? 검문 검색하러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중놈을 보고 태수께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태수가 이제 크게 기뻐하며 결박했다. 이제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서울로 올려보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또 신문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따왔는데 결박이라는 거는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의어 묶는 거죠. 그렇죠? 예, 포박, 결박이란 말을 쓰는데요. 또 압송이란 말은 서울로 올려보냈다. 올려보내는 거. 이제 포로를 올려보내는 걸 압송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호송이라는 말도 써요. 또 신문한다. 신문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 임금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전우치에게 신문한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자세히 따져서 묻겠다. 취조를 하겠다. 또는 문초를 하겠다라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휘력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어휘력. 또 승정원에서 아래기를.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람을 맡아보던 그런 관아입니다. 관아. 예.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실까요? 전우치가 도술을 부립니다. 도술로 혼란스러워하죠, 임금이. 예. 대궐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자, 보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각 도와 읍에서 전우치들이 잡아들였는데 360명이나 된대요. 이게 바로 전우치 요술인가 합니다라고 하면서 승정원에서 이제 보고가 온 겁니다. 전우치가 도술로 지배계층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저항하고 하는 이 전우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임금께서 크게 진노한다. 진노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고 또 도승지라는 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환술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게 좋겠습니다. 진노라는 건 어떨 때 쓰냐면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존엄한 존재, 특히 그 임금, 그렇죠? 왕 이런 사람들이 크게 노할 때 진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노여움, 분노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도승지는 이제 승정원 기관의 으뜸 벼슬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왕에게 올리는 글을 상달하는 거죠. 왕의 비서 역할인 거죠. 환술이라는 거는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남의 눈을 속이는 기술을 환술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 단어를 보아주시는 게 좋겠죠. 다른 소설에 또 이러한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염려가 있어오니 진짜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죽여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죠. 왕현이가 전우치의 원한을 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요.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러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어때요? 이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알 수 있었죠. 이게 역시 이것도 간접 제시가 되는 거네요. 예. 임금께서 이 말이 옳다고 여겨 십자각에 자리하신 후, 이제 십자각이라는 거는 이제 당시에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이거든요. 광화문 동서 양쪽에 있던 막로입니다. 막로. 그곳에서 지금 자리를 하신 거죠. 임금님께서. 신은 전우치가 아니라 도동지 왕현이로입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임금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죠. 지금 왜냐하면 도술로 인해서 임금의 눈에만 왕현이가 전우치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층을 농락하고 임금과 신하 간의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아셨죠? 예. 도술로 인해서 임금을 교란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도술로 인해서 임금의 눈을 교란한다. 교란 아셨죠? 예, 이렇게. 그리고 국군이 불행하여 요괴가 이처럼 장난하니 종사를 어찌 보존하겠는가 이렇게 있고요. 도술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요괴라는 거는 요사스러운 귀신이고 전우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는 종묘와 사직 즉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역적 하나를 죽이려고 전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적은 하는 죄 없는 신하 억울한 백성 나오죠. 이 전우치로 변신한 사람들이 36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려움, 난관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임금이. 신문을 그래서 중도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전우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문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도술로 왕현이를 징치하는 전우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전우치는 어때요?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고 몸을 왕현이로 바꿉니다. 이건 뭐예요? 둔갑술이죠. 독자의 흥미도 주지만 대리 만족을 주면서 굉장히 그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독자들이. 우치가 이제 내당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찌 또 상공이 또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시비들 손뼉을 치며 말하고 상공이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하고요. 이 시비들이 기이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요. 이 시비라는 단어는 계집종입니다. 계집종 아셨죠? 상공이라는 단어는 재상의 높임말입니다. 아셨죠? 또 변신한 전우치가 바로 상공입니다. 여기. 예. 저놈을 빨리 결박하라. 이거는 왕현이가 먼저 성공을 하게 되는 대사고요. 웬 놈이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전우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당이라는 단어, 이런 변, 호령했겠죠. 내당이라는 건 안방이고요. 변은 갑자기 생긴 재앙을 얘기하는 거고, 또 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 또 호령이라는 건 뭡니까? 부하를 지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아셨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빨리 뭐라 내쳐라. 전우치가 이제 맞받아치는 거죠. 네. 하인들이 이 거동을 보고 누가 까마귀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이거는 이제 수지호 지자홍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경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의 흑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판별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편집자의 논평, 자 중요한 소설 방식이죠. 이 편집자의 논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팽팽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자, 그거 참고로 봐주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가시면 이제 내 전에 들으니 요물은 사람 형상을 오래 쓰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전우치가 이야기한 거네요. 전우치가 이제 계책을 쓴 거죠. 진짜 왕현이를 요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물이라는 것은 요망스럽고 간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치가 이제 어때요? 주사를 내어 또 왕현이가 변했죠. 구미호로. 노복들이 몽둥이로 이제 때려왔죠. 이게 뭡니까? 도수를 부린 겁니다, 전우치가. 그래서 주사라는 단어는요. 이 수은으로 이루어지는 황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염료를 만드는 광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복이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알아두세요. 늙은 사내 종입니다. 예. 그 우치가 이를 말려서 그러니까 왕현이를 뭐 하는 겁니다. 겁만 주거나 혼만 내주려는 의도가 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큰 병고다. 병고고 나라에 알려서 처치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 나오죠. 예, 겁주려는 의도고 변고라는 건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를 얘기하고요. 이변, 변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처치란 말은요, 이를 감당하여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은 조치란 단어와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왕현이 뜻하지 않은 변고를 뭐 하면서 나오죠. 눈물만 흘리고 있죠. 이 한자 관련 성어 속수무책 알아두시고요. 사경이라는 거는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누면은 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약 2시겠죠, 새벽. 자, 그 다음에 이제 왕현이가 이제 전우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수진 일이 없건을 하면서 그러죠. 나를 죽여 나라에 공을 세우려 하냐 하면서 전우치가 직접적인 원한을 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나왔네요. 내가 먼저 오히려 너를 죽여서 한을 실수하되 용서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한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한자를 가져왔는데 한분 축원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한분 축원은 분함을 쌓고 원한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품는다는 얘기고요. 설분신원이라는 단어 있죠. 설분신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고 씻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단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한자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용서하는 이유를 쭉 제시했죠. 살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징계하면서 또 관영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우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자, 다시는 이런 행실을 하지 마. 이런 행실은 뭡니까? 전우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멈추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또 전공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왕현이가 얘기하는 거야. 전우치의 높은 재주를 모르고 그릇된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태도를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전우치에게 굴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